시진핑과 처음으로 만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사드 문제 때문에 그 특사로 중국을 파견했었잖아요. 이해찬 전 총리가 가기도 했고.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박근혜 때와는 다르게 미국만 편들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냈었고요. 이 시진핑 자체도 내가 봤을 때 박근혜 대하듯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진핑은 애초에 박근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우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좀 띄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일방적으로 미국 편 들어서 중국 관계가 지금 사실상 파탄에 가까워서 사드 보복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사드 자체를 갖고 중국이 화를 낸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미국 편 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 사실 내용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주권 사안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드는 중국용이 아니라 북한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의 표현은 좀 나오겠지만 문 대통령이 2차례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제 의지에 화답했다. 한중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내 자신의 의지를 이제 화답했다. 이번 회담을 기회로 삼아서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고 이것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 관계의 개선 발전과 지역 평화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한중 관계 현안이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 뉴스가 묻혀서 그렇지 사드에 관련된 보복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정도가 돼서 적자를 본다거나 막 도산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일방적으로 미국 편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시진핑한테 통할 것이냐 안 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시진핑도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외교에서 태도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2기까지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법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나머지를 설치함에 있어 갖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른다 이거잖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도 어느 정도 특사도 보냈지. 사드에 대해서 즉각 패치 같은 걸 안 하지. 그러면서 속내는 다 알지만, 시진핑도 알고 문재인도 알지만 상대방한테 난 당신네들 감시하기 위해서, 당신네들 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다. 사실 그 무기는 쓸 이유가 없잖아요. 쓸 수 없는 무기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를 좀 쓰다듬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말을 참 잘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을 동시에 보냈어요. 시간차는 조금 있지만 동시에 특사들을 굉장히 무게 있는 사람으로 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시진핑은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게 시진핑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이번에 만나자마자 뭐라고 화답을 했냐면, 시진핑이 2011년에 문 대통령이 쓴 운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장강후랑 추천랑이라는 구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강의 그 중국에 인용해서 쓴 말인데,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린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이미,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두 정상이 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용 외교 중립 노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 너무나 개혁들이 많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이런 섬세한 것들이 높이 평가되고 이것이 국내 정치에 철학적 모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워낙 개혁 다른 거 하고 자유한국당이 이 말을 박근혜가 알아듣겠어요? MB가 알아듣겠냐고. 그렇죠. 뭔 소리지? 이게 국제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를 하는지 제가 느낌을 받은 게, 철저하게 외교를 하면서 정상들을 만날 때 여론전을 피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고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린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보내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 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트럼프를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진핑을 만나서 한 그 멘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세월호 인양을 위해 상하이 셀비지를 독려한 것으로 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국 국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시진핑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회담을 기회로 삼아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고 그렇지, 솔직하게 하자. 예, 이것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둘이 서로 윈윈하자는 얘기고요. 양국 관계의 개선 발전과 지역 평화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이 지역 평화 수호는 물론 사드를 철수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이건 북한과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스스로도 물론 어떤 이런 크게 뭉뚱그려서 말을 했지만 아마도 시진핑도 북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쪽에 대해서 가까운 노선을 걸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눈빛뿐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외교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드 문제가 지금 중국과 문제가 이 선수들끼리는 알아요. 사드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트럼프가 ICBM 발사하자마자 김정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댕이 되게 할 일 없네 이렇게 했거든. 신비 말로 하면 시댕이 존나 할 일 없네. 미사일이나 쏘고 그렇죠. 있고 이 정도 수준이야. 예. 그러니까 이미 국제사회는 중국과 미국의 역학관계에 있는 것이지 남한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나발 떠는 거지 실제로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인정하는 과정이고 이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는 사실상 북한의 핵을 또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 선수들은. 근데 이거에 관련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 그렇죠. 예. 각국이 이념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의 문제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면서 이제 풀어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그 태도 전도사가 그렇죠. 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는 그런 식이었어요. 내부 정치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미국과 친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종미 사대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예. 그렇게 써먹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할 수 있는 다이어타의 나라들에 대해 소홀한 거죠. 심한 경우는 막상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이 부딪혔을 때 한 번쯤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면 중국에게도 의사타진해보고 물어보고 봐주고 사실 저거 써먹을 무기도 아닌데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데 좀 봐줘. 우리가 좀 미국에 굉장히 많은 그 잡혀있는 입장 아니야. 이렇게라도 이렇게 살살거리면서라도 뭔가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태도가 나쁘니까 실제로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 외교에 있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 참여정부 때 그 균형자 같은 역할을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실제로 신비님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줄 듯 말 듯이라는 외교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으로 가지면 구애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한국이 누구 편 드느냐에 따라서 막 미국이 한국에다가 뭘 주면 중국 입장에서 야 우리가 줄게 하면서 그 외교를 끌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외교는 철저하게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EJ 전법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압박이 들어오면 살짝 중국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게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균형자론이거든요. 어차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미국의 세력이 한반도까지 들어와서 사드 배치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풀 수 있게 우리가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박근혜 때 만약에 그 정도만 해줬다면 사드 배치는 안 됐어요. 그럼요. 근데 지나고 보면 참 우리가 멍청하지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 허브, 그 다음에 균형자론, 노무현 대통령 균형자론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의 12개 개성공단을 개설해서 북한의 수준을 끌어올린 다음에 문화적, 경제적, 그다음에 정치적 통일을 하겠다. 이게 만약에 지난 9년이 없이 민주정부 참여정부의 철학을 계승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와, 나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됐을 수도 있어요. MB하고 박근혜가 정말 미치도록 찢어주고 싶은 거야. 맞아. 어떻게 사진 찍으러 갔는데 화장실 가고 사진도 못 찍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나 중국 지금쯤 나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갔다면 지금쯤 북한으로 수학여행도 가능했을지 몰라. 그럴 수 가능했죠. 있어요. 금강산 수학여행. 그리고 지금 자전거 타고 실크로드 갈 수 있었다는 거라는 거야. 그렇지. 에이 씨발. 진짜 용나오네 내 진짜. 꿈이. 그래서 더 미워 이 새끼들이. 예. 중국은 외교가 판다 외교인가 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독일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또 독일 어디 동물원에다가 판다 기증을 했어. 그래서 둘이 시진핑하고 메르켈하고 둘이 가서 판다 보면서 막 좋아 죽겠는 뭐 이런 거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뭘 갖다 주면 판다 한 마리씩 보내면서. 옛날에 우리가 그게 유행했는데 호랑이.
아씨, 우리 호랑이. 그 태백산맥 호랑이 대박이었는데. 박근혜 때였죠. 그 시진핑이 우리나라에도 판다를 그랬죠. 보냈었죠. 근데 걔네들이 경제계 그게 캐릭터 돈이 엄청나요. 근데 이 판다가 네, 판다. 중국에서만 서식하는 짐승이거든요. 맞아요. 대나무 처먹고. 예. 예, 예. 아이, 또 처먹지 말고 그냥 이쁘게 먹고. 그런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동물이라 중국은 그걸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소룡이 팬더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만큼 팬더가 중국에서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걸 주면서 주는 거지. 그게 중국의 문화이기도 하죠. 무슨 뭐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선물을 소중한 거 들고 가서 근데 그런 건데 우리는 뭐 있어요? 나 궁금한데.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미국 갔을 때 뭘 줬냐 이렇게 봤더니 옷 도자기. 도자기. 공식적인 그 선물은 대부분 도자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도자기 구워요? 그럼요. 그래요? 다 그런 도공들이 있어요? 그럼요. 있구나. 아니요,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런 고급 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도자기 문화는요.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 도자기들이 경매 시장에서는 인기를 얻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굉장히 가치가 뛰어나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아해요. 잠깐만, 우아하고.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뭐 선물 줄 동물이 없어요? 줄 동물이 몇 개나 남았어요. 다 천연기념물 보호종으로 묶여 있는데. 궁금해서. 우리 황소개구리 같다. 아이고. 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 잘하고 계십니다. 뒤에 화답했다. 한중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내 자신의 의지를 이제 화답했다. 이번 회담을 기회로 삼아서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고 이것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 관계의 개선 발전과 지역 평화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한중 관계 현안이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 뉴스가 묻혀서 그렇지 사드에 관련된 보복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정도가 돼서 적자를 본다거나 막 도산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일방적으로 미국 편 안 들어준다고 하는 것,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시진핑한테 통할 것이냐 안 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시진핑도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외교에서 태도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2기까지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법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나머지를 설치함에 있어 갖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른다 이거잖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도 어느 정도 특사도 보냈지. 사드에 대해서 즉각 배치 같은 걸 안 하지. 그러면서 속내는 다 알지만 시진핑도 알고 문재인도 알지만 상대방한테 난 당신네들 감시하기 위해서 당신네들 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다. 사실 그 무기는 쓸 이유가 없잖아요. 쓸 수 없는 무기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를 좀 쓰다듬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말을 참 잘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을 동시에 보냈어요. 시간차는 조금 있지만 동시에 특사들을 굉장히 무게 있는 사람으로 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시진핑은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게 시진핑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이번에 만나자마자 뭐라고 화답을 했냐면 시진핑이 2011년에 문 대통령이 쓴 운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장강후랑 추천랑이라는 구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강의 그 중국에 인용해서 쓴 말인데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린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보내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 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트럼프를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진핑을 만나서 한 그 멘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세월호 인양을 위해 상하이 셀비지를 독려한 것으로 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국 국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시진핑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회담을 기회로 삼아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고 그렇지, 솔직하게 하자. 이것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둘이 서로 윈윈하자는 얘기고요. 양국 관계의 개선 발전과 지역 평화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이 지역 평화 수호는 물론 사드를 철수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이건 북한과의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스스로도 물론 어떤 이런 크게 뭉뚱그려서 말을 그래 밀린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이미,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두 정상이 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용 외교 중립 노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 너무나 개혁들이 많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이런 섬세한 것들이 높이 평가되고 이것이 국내 정치에 철학적 모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워낙 개혁 다른 거하고 자유한국당이 이 말을 박근혜가 알아듣겠어요? MB가 알아듣겠냐고. 그렇죠. 뭔 소리지 이게 국제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를 하는지 제가 느낌을 받은 게 철저하게 외교를 하면서 정상들을 만날 때 여론전을 피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고 장진호 전투 기념비 시진핑과 처음으로 만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사드 문제 때문에 네. 그 특사로 중국을 파견했었잖아요. 네. 이해찬 전 총리가 가기도 했고.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박근혜 때와는 다르게 미국만 편들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냈었고요. 이 시진핑 자체도 내가 봤을 때 박근혜 대하듯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진핑은 애초에 박근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우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좀 띄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일방적으로 미국 편 들어서 중국 관계가 지금 사실상 파탄에 가까워서 사드 보복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사드 자체를 갖고 중국이 화를 낸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미국 편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 사실 내용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주권 사안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드는 중국용이 아니라 북한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의 표현은 좀 나오겠지만 문 대통령이 두 차례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데